저도 어릴 때부터 알레르기, 비염, 천식, 코골이도 심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코가 막히면은요 어떻게 돼요? 저는 이렇게 돼요. 심지어는 코골이 기구들을 별의별 걸 다 써봤어요. 얼굴에 끼는 스트랩서부터 붙이는 것부터 코 확장기. 그래서 제가 현재도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은 밤에 시원하게 잘 수 있습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혁수입니다. 매우 유명한 알레르기 유튜브 권혁수의 알러지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를 고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염 문제 딱 결론 내릴 수는 없는데요. 가장 흔한 게 코 막힘이죠. 비염이나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코에 다른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은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해서 코 뼈가 휘어져 있어서 막혀 있던지, 이런 원인이 이제 코골이 그리고 수면무호흡증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거는 체중 증가죠. 살이 찌면은 배만 찐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 기관지, 점막 이 주변들에도 살이 찌면서 구멍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코서부터 호흡기로 넘어가는 숨구멍이 살 때문에 좁아져 있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가 더 나빠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구조적으로 혀가 매우 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또 이 혀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서 더 많이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목 안에는 편도가 있어요. 우리 감기 들리면 거의 편도 띵띵 붙잖아요. 어릴 때는 편도가 굉장히 커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게 쪼그라들어서 거의 없어져요. 알레르기 비염이 어릴 때부터 있거나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또는 치료가 잘 안 되면은 염증이 계속 되니까 이 편도가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 부어 있어요. 그래서 입천장 위에 코 안쪽의 편도나 목 안에 있는 양쪽의 편도가 아주 큰 상태로 폐하가 되지 않고 덩어리째로 성인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목 안에 구멍을 막게 됨으로써 또 코골이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천식이나 기관지, 폐질환 때도 숨을 잘 못 쉬면서 수면무호흡증 또는 코골이, 이런 것들의 위험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코골이가 지속이 되면은요 숨을 못 쉽니다. 코골이라는 게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숨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 간에 힘을 줘서 강제로 막 넣다 보니까 숨구멍에 있는 점막들을 막 진동을 일으키면서 코골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숨쉬기가 매우 힘들다, 내가 힘을 줘서 억지로 숨을 쉬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만큼 산소 공급에 원활하지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안 들어가는 걸 억지로 이렇게 빨아 마셔서 하다 보니까 내 몸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뇌가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미세각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숙면에서 얕은 수면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날에 만성 피로가 되고, 우리 브레인 포그 있죠? 뇌도 멍해지고, 우리 몸의 호르몬 변화와 면역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 ADHD, 생산성 저하,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성적이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진짜로 공부를 못해요 애들이. 그 다음에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면서 극복하기 위해서 어쨌든 강제적으로 산소를 보내려고 피를 더 많이 짜줘야 되고, 몸의 다른 여러 군데에서는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비상사태가 되니까 항상 이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몸에 많은 것들을 아끼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고혈압이 생기게 되고요, 당뇨가 생기게 되고,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은 동맥경화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더 먼 미래에는 심근경색, 뇌졸중서부터 다양한 것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러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가 막히면은요 어떻게 돼요? 입으로 숨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입을 벌리고 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숨구멍이 가장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혀가 뒤로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누워 자게 된 상태에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자게 되면은 혀가 뒤로 더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빨을 닫은 상태에서 이거를 최대한 뒤로 당겨서 코로 한번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혀를 이빨에 딱 붙여서 앞으로 최대한 내밀어 보세요. 이게 큰 차이가 없는 분들은 입을 다물었을 때는 숨을 잘 쉴 수 있고 코골이가 없고 수면무호흡증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을 연 상태에서 내밀고 코로 숨 쉬어보세요. 잘 쉬어지고, 혀를 최대한 뒷벽으로 당겨보세요. 저는 이렇게 돼요. 그런데 비염이 있을 때는 당연히 똑바로 누워 자면은 입을 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혀가 저처럼 이렇게 말리면은 이렇게 되면서 수면무호흡증 코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결국은 다 혀가 뒤로 말려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코골이 제품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코를 벌려서 코로 숨쉬게 해서 입을 안 벌리게 한다. 그 다음에 입을 못 열리게 해서 혀가 뒤로 말리는 것을 예방한다. 두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알레르기, 비염, 천식, 웬만한 아토피 피부염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어갖고 코골이도 심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코골이 기구들을 별의별 걸 다 써봤어요.
써봤어요. 얼굴에 끼는 스트랩서부터 붙이는 것부터 코 확장기. 그래서 제가 현재도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은 브리드 라이트라는 제품입니다. 코골이 밴드 이렇게 이제 많이 파는 그런 제품이고요. 해외 직구로 사면은 개당 한 500원 정도 투자하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투명한 거는 보통 연약한 피부용, 박스에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엑스트라 스트렝스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코에 강력하게 붙습니다. 요거의 핵심은 코 여기를 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도움이 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요, 한 코를 이제 막고 여기 옆에 있죠, 당겨 보세요. 그 다음에 그냥 또 해보고. 그래서 큰 차이가 나는 분들, 여기 대해서 또는 이 차이가 나는 분들. 왜냐면 이게 숨을 쉴 때 여기가 쏙 들어가요. 제가 이전에 그 비염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코를 이렇게 훌쩍해서 빨아 마실 때 비염 환자들 그냥 하면 여기가 쏙 들어가서 안 되니까 이거 항상 벌리고 이러면 확 넘길 수 있다 말씀드리잖아요.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숨을 쉴 때 여기가 좁아져. 근데 이거를 벌리면은 멍 떨어진다. 이런 분들이 요거를 써서 도움을 받는 분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당겨서 숨을 쉬었는데 똑같다. 그러면은 이거 도움 안 되는 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차이를 잘 못 느끼다. 근데 거울 보고 해보시는데 거울을 봤더니 이렇게 당기면서도 여기가 연골이 약해서 쏙쏙 여기가 들어간다. 그런 분들은 이런 클립 하나 해놓고 이렇게 해서 벌려보세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했더니 숨 쉬는 게 확 달라진다. 그런 분들은 이런 브리드 라이트 같은 코 밴드가 굉장히 많이 도움되는 분들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 해보시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붙이느냐? 우선은 여기 콧기름을 잘 닦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세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보습크림, 수분크림 다 바르신 다음에 기름종이에서 기름 꼭꼭 뺀 다음에 최대한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벌리는 게 중요하냐면 이 코뼈 바로 밑에 쏙 들어간대. 거기가 벌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렇게 해서 꽉꽉 잘 붙여서 이렇게 하면은 숨을 쉬어도 여기가 쏙쏙 들어가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유지해주기 때문에 밤에 시원하게 잘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에 가면은 이런과 비슷한 건데 여기다가 쇠로 된 자석 같은 거를 먼저 붙여놓고 자석 클립이 있어요. 그걸 딱 붙이면은 자석에 여기 붙인 테이프에 있는 쇠를 당겨줘서 벌려주는 제품도 있거든요. 요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요게 단가가 한 개에 보통 300에서 500원이라면 걔는 700원에서 1000원 좀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게 더 가성비가 좋다. 그리고 붙이는 거는 이제 자다가 손에 집히지가 않기 때문에 못 되는데 자석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수면 중에 무의식적으로 빼면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딱 붙이는 게 오래 붙어 있는데 제일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처음 보는 제품인데요. 요 약국에서 사온 거랑 요거는 다이소에서 사온 거 이것도 한번 PD님께서 사오셔서 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확실히 이 브리드라이트가 좀 더 커요. 더 길고 우리나라에서 요 파는 거는 좀 더 짧습니다. 근데 브리드라이트를 저는 쓸 때 별 문제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게 외국 사람용은 콧등이 높잖아요. 근데 콧등이 낮으니까 이걸 하다 보면 요 끝이 여기에 찔려요. 그래서 콧등이 낮으신 분들에게는 칠 때 요거를 뺨이 찌르지 않게끔 보통 이렇게 붙이는데 요거를 이렇게 세워갖고 요렇게 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뺨을 찌르지 않게끔 쓸 수가 있는데 보아하니까 우리 국산 제품들은 훨씬 더 짧게 돼 있어서 그런 염려를 없게끔 동양인에 맞게끔 나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도가 중요한데 원형 복구하는 탄력 다이소 제품 그것도 이제 탄력 보면 원형 복구하는 이 플라스틱의 힘이 브리드라이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더 세게 여기가 좁아지려고 하는 거를 더 잘 벌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국산 제품들은 플라스틱이 굉장히 얇아서 두께가 얇다 보니까 이 힘이 약하고 다이소에 파는 제품이 이 힘이 가장 약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다이소 파는 제품이 코를 벌려주는 힘이 제일 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요 약국사 파는 게 좀 더 강한데 브리드라이트를 확실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제품 한번 써보면요. 확실히 짧아요. 훨씬 찌르지 않고 그런 편한 면은 있는데 피부가 딱딱 당기는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좀 그게 훨씬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은 약하지만 낮은 코 환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걸 사셔도 상관없는데 이왕이면은 그냥 요 오리지널 제품 쓰는 게 가격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고 찌르지 않게끔만 잘 붙이시면은 될 것 같고 결국은 이게 떨어져 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종을 잘 기름 없애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센 거 엑스트라 스트렝스를 사서 붙이시는 게 가장 코를 넓혀서 코골이 없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입막음 테이프죠. 아까 얘기한 대로 입을 벌리게 되면은 혀가 뒤로도 붙어서 숨구멍을 막는다. 이렇게 숨구멍이 좁아지는 분들은 입을 열지 못하게끔 하는 게 좋겠고요. 가장 간단한 게 이제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당겨서 이렇게 해서 못 벌리게 하는 그래서 그럴 땐 옆으로 숨을 쉴 수가 있죠. 힘들 때는 이렇게 이제 붙일 수가 있겠고 또 요거를 완전히 코가 뻥 뚫린다는 전제하에
코가 막힌 분들 또는 자기 전에는 코가 안 막혔지만 자는 중에 코가 막히거나 그럴 때 이거 위험할 수 있다. 입으로 숨을 못 쉬게 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위아래로 붙이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밴드의 단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입술은 닫혀져 있지만 턱은 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숨을 쉬려고 결국은 또 입은 어느 정도 벌려져서 혀가 뒤로 또 말릴 수가 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거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자다가 힘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벌려버리면은 뚝 떨어져요, 이게 또. 그리고 세게 하면은 피부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게도 못 만들고. 그래서 얌전하게 주무시는 분들, 그리고 아까 했는데 코가 정말로 안 막히는 분들, 단순하게 그냥 입만 좀 다무는 게 좋다. 이런 분들에게는 쓰면 되지만 입을 닫고 자는 것보다는 옆으로 자는 게 훨씬 더 좋다. 옆으로 자면은 혀가 뒤로 말리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 숨도 쉴 수 있고 혀가 뒤를 말리지 않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옆으로 자기 시작한다고 해도 똑바로 잤다가 반대쪽 누웠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국 항상 옆으로 자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들을 보조로 같이 쓰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턱을 어느 정도 열 수 있기 때문에 혀가 말릴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턱을 그냥 닫아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스트랩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턱 밑으로 하고 핵심은 이 위에 게 제일 중요해요. 턱을 아래서부터 위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꽉 해서 턱을 벌리지 못하게끔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약간 약하게 할게요. 그래야지 말을 하니까. 저도 이런 제품을 많이 써봤어요. 그러면 정말 턱이 이렇게 딱 당겨져서 입을 열 수 없게끔. 장점은 어쨌든 확실하게 입을 닫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래도 숨 쉴 공간은 이빨 사이로 줄 수 있고 뭐 그런 이제 제품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도 그냥 손으로 잡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다가 이렇게 해서 해갖고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게 씌어져 있는 경우가 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잠을 험하게 가기 때문에 베개에서 막 이리저리 문디다 보면은 풀려버려요. 이게. 그래서 아주 얌전한 분들, 뒤척이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되지만 저같이 그냥 이렇게 자는 분들은 아침에 다 벗겨진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입을 안 벌리게끔 꽉 하다 보면은요 이빨을 꽉 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빨이 안 받던 힘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날 뭐 먹을 때 이빨이 너무 아파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 조절도 여러분이 할 때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자야 되는데 요 밴드가 옆에 있으면요 처음에 익숙해지면 상관없는데 걸리적거리는 면이 있어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참고 지내셔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 안에 삽입하는 기구들이 있어요. 코 확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많이 본 제품들은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는 이런 클립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운데 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왜 코골이에 도움되는지 전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론적으로는 코로 숨을 더 쉬게 해주는 거는 여기를 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바깥에서 이걸 당겨주거나 이 살을 안에서 밀어서 숨을 쉴 때 이게 쏙 들어가는 거를 방지해줘서 벌려줘야 되는 건데 요거는 전혀 물리적으로 효과가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 유일하게 효과 있는 것들은 안에서 바꿔서 벌려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기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크게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원통용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용으로 돼서 코에 양쪽 끼는 건데 그런 것들도 벌려주긴 하지만 힘이 약하기 때문에 좀 효과는 덜하다.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가장 코를 넓게 해주는 그런 삽입은 뭐냐면은 클립형을 하고 되어 있는데 가운데는 비죽용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낀 다음에 벌려서 바깥을 밀어주는 제품들이에요. 이런 제품들이 가장 코를 넓게 넓혀준다고 논문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그날 찍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살 때만 비용이 들고 가격이 안 든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 거기 빠지지 않으려면은 가운데 그 벽 있잖아요. 거기를 탁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 바깥으로 밀려면 결국 이 가운데 벽을 누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며칠 연속으로 하다 보면 약간 코 안이 아파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사이즈로 하다가 점점 큰 사이즈로 차츰 바꿔나가실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서양인들은 콧구멍이 높기 때문에 엄청 커요. 동양인들은 콧등이 낮지만 이게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얇은 긴 게 아니라 면적이 짧으면서 넓게 되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런 클립을 하면은 긴 원형에 일부 여기 이렇게 플라스틱이 맞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숨쉬기엔 큰 차이가 없는데 이 동양인들 콧등이 낮은 분들은 콧구멍이 이렇게 짧아. 면적의 50%나 이 정도를 그 플라스틱이 그냥 막아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넓히려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그걸로 콧등은 넓혀서 숨을 쉬는데 숨이 더 잘 안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동양인들에게는 안에 뭘 해서 하는 게 오히려 이게 이물질처럼 코를 더 막아서 이렇게 T장으로 생긴 클립 중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얇게 돼 있는 것들, 뭔가 이렇게 두꺼운 게 없이 그런 것들을 사셔야지 그나마 숨을 좀 더 잘 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얇게 되면 그게 뾰족해지기 때문에 더 아파요. 역시 저처럼 막 자는 사람들은 아침에 그게 코에 껴 있는 적이 없어요. 빼놓고 자고 뭐 코 파다가 빼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그냥 당기기만 하면 빠진다. 그래서 저는 브리드라이트를 선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누워 자는 방법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요거 코 좁아져 있는 부분 찾는 방법 말씀드렸죠? 한쪽을 막고 이렇게 해서 숨 쉬어보시고 당겼을 때 이게 뻥 뚫리거나 차이가 큰 분들, 그럼 그 부위 뼈 입구가 좁아져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쪽으로 누웠기 때문에는 여기가 더 눌리면서 밀려요. 그래서 가뜩이나 좁아져 있는 여기가 더 좁아져서 막힙니다. 이해하셨죠? 뻥 뚫려 있는데 그쪽 코로 옆으로 누우면은 눌려서 좁아지기 때문에 숨 쉴 수 있는 콧구멍으로 숨이 더 안 들어가게 되는 효과가 돼서 숨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코가 잘 안 쉬어지는 그쪽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단 콧구멍은 원래 몇 시간 단위로 한쪽이 막혔다 한쪽이 뚫렸다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날 하루로 딱 결정하시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해봤을 때 한쪽이 대체로 더 많이 뚫린다, 그쪽이 좀 위로 가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옆으로 누워서 자는 걸 해볼 텐데요. 여기가 병원인지라 제가 집에 쓰는 베개들이 없습니다. 옷도 이제 베개처럼 끌어안고 한번 옆으로 자볼게요. 자, 옆으로 누워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첫 번째로는 베개가 편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손베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푹신한데 이게 압축돼서 쭉 들어가면은 나중에 딱딱해져요. 귀가 많이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 주무신 분들은 무게가 골고루 분산될 수 있는 메모리 폼 있죠? 권장을 해드려요. 메모리 폼도 딱딱한 게 있고 아주 부드러운 게 있거든요. 자기 귀가 잘 눌리지 않게끔 높이도 맞게끔 해서 부드러운 베개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그냥 누우면은 다리는 똑바로 이렇게 핀 것 같지만 실제로 윗 골반이 아래쪽으로 삐딱하게 뒤틀려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면 나중에 허리도 아프고 골반도 비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골반과 허리가 중립이 되는 자세는 다리를 약간 벌리는 자세가 중립 자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안에다가 베개나 이런 것들을 끼워서 여기를 약간 좀 벌리게 해야지만 훨씬 더 중립된 자세를 아프지도 않고 편안한 자세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작은 베개보다도 이렇게 긴 거를 쓰는 이유는 옆으로 자다 보면 또 똑바로 돌아가거든요. 이게 길면은요 돌아가려다가도 베개가 저를 막아서 돌지 못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 베개 좀 두툼한 거를 저는 선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잘 때 어깨가 많이 눌려서 피가 안 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견갑골을 최대한 앞으로 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하면은 피가 안 통하겠고 최대한 앞으로 이렇게 쭉 내미는 거죠. 그래서 뒤에 견갑골과 어깨를 앞으로 빼서 혈액순환이 되게끔, 그리고 어깨 걸리지 않게끔 옆으로 눕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오른쪽 팔 같은 경우는 잘 때 이렇게 되거나 눌리면은 이 가슴을 압박을 하게 되고 왠지 허전하고 불편해져요. 그러면은 되게 숨쉬기도 힘들기 때문에 또 자꾸 옆으로 눕게 되기 때문에 앞에 큰 베개 같은 거는, 지금 큰 베개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안아서 내 팔이 공중에 좀 뜰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흉곽을 팔이 압박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잘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염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거 해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 코 안이 부어서 구멍이 안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결국은 뭘 해야 되냐, 염증 때문에 부어서 막힌 코를 뚫어줘야 되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제가 항상 이게 비염에 제일 중요하다, 이거 평생 매일 써야 된다 하는 약이 바로 비강분무 스테로이드 나잘 스프레이. 그래서 저는 이 비강봉 스테로이드 나잘 스프레이를 매일 비염 환자분들 뿌리시라라고 하는 거에 전도사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써야지 안쪽이 뻥 뚫리면서 코로 숨을 쉬어서 입을 닫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약을 쓰셔야 돼요. 꾸준히 이건 매일 해야 돼요. 평생 써도 부작용이 없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 비강분무 스테로이드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매일 꾸준히 써야 되는 안전한 약, 이거는 병원에서 처방을 해야 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약국에서 사는 약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약입니다. 그런 다음에 일시적으로 그다음 감기 걸려서 코가 막히거나 비강분 스테로이드 열심히 쓰고 있는 그런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좀 코가 너무 막힌다.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약국에서 일반 약으로 파는 항우열제 스프레이다. 오트리빈, 뭐 화이투벤, 뭐 여러 가지 이런 코를 뻥 뚫어주는 그런 스프레이들이 있는데, 그런 약들은 오래 쓰면 안 돼요.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쓰시면 안 되고 가끔 오래 쓰면은 오히려 코가 더 망가지고 코가 더 막혀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감신경 흥분제거든요. 혈관을 확 수축시켜서 코 점막을 쪼그라뜨려서 코를 뻥 뚫어주는 건데, 예민한 분들은 흡수가 되고 삼키잖아요. 그럼 이게 각성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런 부작용이 일부 드물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안 쓰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이제 보조로 할 수 있는 게 식염수 코세척이죠. 코 안에 막 코딱지, 쫀득한 코 이런 게 딱 박혀 있으면 그게 또 코막힘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씻어줘서 없애지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또 여러 가지 코막힘을 개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에 자꾸 코 파거나 겨울이 되면 상처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코에 균이 들어가면 코딱지, 피딱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에 연고를 바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코피가 자주 나거나 아니면 코딱지가 자주 붓거나 어떤 데 얇은 판처럼 코딱지 생기는 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 코세척도 도움되지만 코 안에 있는 상처와 균을 아예 없애서 코를 정상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때 코에 면봉으로 항생제 연고를 바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통 안용고죠. 항생제 안용고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처방받아서 전문의약품이니까 바르셔도 되지만 간단하게는 그냥 약국에서 파는 항생제 연고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에스로반, 박트로반 또는 후시딘 이런 거 그냥 상처 치료에 쓰는 연고들이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코 면봉에다 이렇게 바릅니다. 그 다음에 코 안에 뼈보다 안쪽에 점막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코에다 넣고 위쪽 뼈보다 깊숙이 이만큼 들어갔죠? 그 다음에 더 발라서 아래쪽, 안쪽, 바깥쪽을 골고루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바르시는 분들 코딱지 때 있으면 여기에 막 피도 막 묻어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 하시는데 한 3일에서 5일 정도 바르잖아요. 진짜 한 달, 2달 동안 고질적으로 코딱지 삐짝이 있고 막 나오던 거 3일이면 허무하게 다 치료가 돼요. 이것도 좋다고 한 달 내내 바르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좋진 않아요. 당연히 코에도 좋은 균들이 많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일주일 이내로만 발라주시면 되고 또 나중에 또 재발하면 그때 발라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코를 깨끗하게 코막힘 없이 유지를 하는 거를 먼저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코골이 방지 다른 방법들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비염도 마찬가지고 천식도 그렇고 모든 염증 질환이 다 무조건 밤에 나빠져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몸에 스테로이드라는 게 나와요. 스테로이드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내 몸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게 바로 스테로이드 때문입니다. 성호르몬도 그렇고 나를 유지시켜주는 코티솔이라는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아침에 6시부터 7시 사이에 빵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내 몸에 힘도 나고 아침에 개운도 하고 염증도 그때 아침에 싹 사라졌다는데 이게 밤에 확 없어집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비염, 편식, 편도선 염도 그렇고 여기에 모든 염증은 다 밤에 나빠져서 그때 더 부어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문제인데 낮에 우리가 살 때는 교감신경, 즉 막 이렇게 흥분돼 있고 각성돼 있는데 걔가 혈관도 수축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코에 있는 부어오른 점막도 수축돼 있고 기관지도 넓어져 있고 숨을 쉴 수 있는데 밤이 되면 편안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때 혈관이 더 확장되고 기관지는 더 좁아지고 코도 더 막히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이유로 밤이면은 호흡기가 더 좁아져서 수면무호흡 코골이가 더 나빠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양압기를 수술을 하고 나서 실패를 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기계값도 굉장히 비싸고 막 기계도 크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이게 보험도 돼요. 의료급여도 돼서 환자분들의 자기 부담률도 한 달에 몇만 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도 되게 작고 옛날엔 엄청 시끄러웠는데 요즘 소리도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이 있다 그러면은 아예 1차 치료로도 양압기 처방을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전문의 선생님에게 가시면은 수면 다원 검사 같은 것도 해요. 몸에 이렇게 막 장착을 하고 산소포화 되면서 그냥 하룻밤 자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코골이가 정말 어느 정도 심한지 숨은 정말 얼마만큼 막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거기에 중증도를 매기고 양압기를 처방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평생 써야 되니까 나 안 쓴다. 이거 이제 여러 대 나오잖아요. 뭐 고혈압 약 평생 쓸 때 시작 안 하는데 그런데 그런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선 써보고 내가 이게 너무 좋아. 불편함도 없고 인생이 다를 건 평생 행복하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했더니 어떤 분들은 불편하고 옆으로 누워정을 할 때도 여기 걸리고 바람 슉슉 들어왔다는 게 너무나 싫고 그래서 포기하는 분도 많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평생 못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체중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의외로 코골이가 막 지속되면은 살이 쪄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낮에 더 스트레스가 받아서 식욕이 더 증가해서 많이 먹고 체중 증가가 더 심해져요. 그런데 숙면을 취하게 되면은 역으로 식욕이 떨어지고 정상화되면서 비만이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면무호흡증 코골이 자체가 비만의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비만이 호전이 돼요. 그럼 비만이 좋아지면 코골이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양압기 나중에 안 쓰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선은 양압기를 무조건 해보시라 권장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평생 갈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여러 가지 보조 기구를 쓰거나 또는 옆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양압기 같은 거 처방을 받아서 할 수가 있다면은 굳이 이제 수술까지 안 가도 되는데 물리적으로 코가 비중격 망치이 너무 안쪽으로도 심하거나 비염이 너무 오래돼서 그 안에 뼈까지도 막 이렇게 자라있고 비후성 비염이죠. 그리고 막 점막도 이렇게 두꺼워져 그런 분들은 어떤 약을 써도 코막힘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편도가 너무너무 커갖고 그런 경우는 코골이가 개선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치료로도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적 치료를 꼭 받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알레르기 내과는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상 면역 반응을 보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알레르기 하면 많은 분들이 음식 먹고 뭐 설사하고 배 아프고 피부 가렵고 요것만 생각하는데 결막염, 비염, 기관지염, 천식 이런 것들이 다 알레르기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환자가 사실 천식 비염 환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성 기침이죠. 왜? 기침이 제일 흔한 원인이 비염과 천식 이런 알레르기성 기침이 제일 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만성 기침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상한 면역 질환들 있죠. 음식 알레르기
알레르기도 보고 아토피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가려움증도 보지만 홍상구 염증서부터 면역 저하, 면역 결핍, 면역 때문에 만성 피로가 되거나 그냥 뭔가 내가 이상하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알레르기내과에서 진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면역 상태도 평가해 드리고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약물 알레르기와 약물 부작용이죠. 그래서 약물도 저희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진료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